자,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왜 가고 싶지 않은 곳, 되도록이면 좀 피하고 싶은 곳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주사 맞는 게 싫어서요. 병원을 피하고 싶죠. 병원. 맞아요. 병원에 가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죠. 네. 또 경찰서나 법원에도 갈 일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들 그렇죠. 많이 하는데 네. 하지만 자, 이런 법원이라면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22년간 매일 1000배 수행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극복한 동양화가 한경의 그림, 그리고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는 전형력 화백의 작품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걸린 이곳은 미술관? 저희 창원지방법원이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법정에 걸린 110여 점의 작품들, 그리고 34명의 작가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근 창원지방법원이 권위적이고 딱딱한 법원의 이미지를 버리고 예술로 소통하는 법정으로 변신을 시도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재판과 관련이 없어도 누구든지 법정이 개정되어 있다면 법정을 방문하셔서 자연스럽게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 법정 공간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합니다. 달라진 법정의 이야기는 동영상을 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일부 작가들은 작품을 직접 기증하기도 했는데요. 제 그림이 또 예술법정에 들어가면 적합하겠다 또 그분이 또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고 저도 또 너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저도 그럼 같이 동참하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주로 꽃과 동물을 통해 이 시대의 이름 없는 서민들의 삶과 존재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정은수 씨의 작품들은 형사법정에 걸렸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엉거리진 그런 마음도 이렇게 서로 부드럽게 유연하게 그런 풀려서 그렇게 좋은 결정이 서로 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갤러리가 된 법정, 유명 화가의 작품뿐 아니라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남해절경을 오랫동안 사진에 담아온 박대엽 씨 작품, 단란한 백로 가족들의 평화로운 한때. 잠깐 떠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답답한 사각의 법정에 들어탄 남해바다의 아침. 쉼표 하나를 찍어주는 그의 작품은 앞으로 이 법정의 재판 과정에도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줄까요? 편안이 좋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잔잔하게 품어져 나오는 그 작품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가서법정 대기실에 걸려있는 이승은 작가의 작품. 가족 해체 위기에 처한 부부들이 이 그림을 본다면 글쎄요, 한때 단란했던 가족의 모습을 한 번쯤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늘 법정에 출입을 하지만 그래도 법정은 딱딱하고 엄숙한 분위기라서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평생 한두 번도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법정인데 오셔가지고 이런 그림을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의 위안도 얻고 또 준비를 잘해서 재판을 차분히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들이나 사건 당사자들이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들어오실 때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좀 법정 안에 들어오길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조금 들어오시고 나서도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친숙한 그림들이나 작품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조금 부드럽게 법정에 좀 적응을 하지 않았나. 예술법정으로 무엇보다 큰 변화는 법정을 찾은 어린 친구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던 대기실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두려움에 떠는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모습이 아이들한테 안정을 주고 조금의 위로가 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술법정. 국내선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라 더 큰 관심과 화제를 모았는데요. 직접적인 계기는 2년 전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3개국 북구 3국을 시찰 갔었는데 그 나라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각 법정에 이와 같은 예술품을 비치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그러고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음악 법정도 시도했고, 그 다음에 물적 인플라로 전자법정, 전자소송을 주창한 입장에서 보다 더 그 재판을 잘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으로서 예술법정에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냉철한 판단보다는 치유적 사법 절차가 더 필요한 것.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그런 인식을 함께한 법원 직원들의 참여도 큰 힘이 됐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차가운 새창살이 있는 이곳에 와서 또 한 번의 그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롭고 마음을 짓누르는 듯한 분위기 대신에 따뜻함, 사랑,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 포근한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작품들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음같이 깊고 따뜻한 재판을 하고 싶다며 어머니의 유작을 기증한 최아름 판사. 제가 처음 근무하는 법원에 저희 어머니 그림을 걸게 된다면 무척이나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로 이렇게 자원을 했죠. 국내 최초로 예술법정을 만든 창원지방법원. 따뜻한 온기를 품은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매일까지는 이 차담 시간의 역할이 컸습니다. 소통을 통한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상생. 어쩌면 예술법정은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소통을 되찾고자 하는 자성의 시도일런지도 모르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90% 이상은 법률적인 쟁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오해나 소통이 안 되어 오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정의 분위기를 이와 같이 따스하게 정감이 넘치는 법정으로 바꿈으로써 자연스러운 속에 있는 말을 바깥으로 다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소통을 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점의 그림으로 달라질 작은 변화들. 경계심을 풀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소통과 교감이 이뤄지는 행복한 법정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의 힘을 보태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네, 34명 작가들의 작품이 110점이나 되는 건데요. 그렇죠. 8월 초에는 일반인들에게도 무료 개방한다고 하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